아버지, 저희도 지금 먹고 살기 빠듯해서요. 이제는 도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자식들 사정 모르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젊은 세대도 자기 살기 바쁘다는 걸 잘 알죠. 부모가 기대설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그 말을 직접 들으니 내가 왜 이렇게 준비 없이 나이만 먹었을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연금은 한 달 고작 100만 원 남짓. 생활비, 관리비, 약값 빠져나가고 나면 통장이 텅 비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병원 진료라도 잡히면 그 달은 그냥 적자예요. 그래서 아픈 데가 있어도 괜히 참게 되고 작은 기침에도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겁이 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 70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는 해마다 늘고 있죠. 집은 있어도 생활비는 없고 자식들은 각자 살기 힘든 세상. 결국 우리의 노후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친구 모임에 나가보면 다들 비슷한 걱정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 전체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돈, 건강, 외로움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노후 준비 3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두려운 노후의 순간이 무엇인가요? 돈, 건강, 외로움 중 하나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답변이 모여야 우리 세대의 해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호 씨는 올해 75세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90만 원. 아내와 함께 사는데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생활비, 관리비, 약값만 내도 금세 바닥이 났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성호 씨는 통장 잔고를 보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12만 원. 다음 연금이 나오려면 아직 보름이나 남아 있었어요. 여보, 이번 달은 어떻게 하지? 아내의 말에 성호 씨는 괜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몰라. 일자리도 없고 답답해 죽겠네. 말을 하고 나서도 자신이 초라해졌어요. 집은 있는데 현금은 없는 하우스 푸어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는데 노후엔 이런 모습이 될 줄 몰랐거든요. 정희 씨는 70세에 재취업을 위해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힘드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혔어요. 건강하고 일할 의욕도 충만한데 나이만으로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결국 구한 일은 마트 계산원 자리였지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젊은 매니저가 툭툭 던지는 말에도 웃어넘겨야 했고요. 일자리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 문제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병철 씨는 작년 건강검진에서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약값이 매달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다 또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수술비만 수백만 원이 날아갔어요. 아내는 속이 타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노후 준비 잘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병원비가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네. 병철 씨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을 때 모아둔 퇴직금이 순식간에 줄어들었거든요. 건강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무너지니까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건강이 삶을 흔드는가 하면 외로움이 더 큰 그늘을 들이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자 씨는 70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 있는 아이도 멀리 떨어져 연락이 뜸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은 고요하고 누군가 찾아올 일도 없어요. TV 소리만 울려 퍼지는데 그마저도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아요. 이러다 내가 죽어도 며칠은 아무도 모르겠지.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서늘했어요. 뉴스에서 고독사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마치 내 얘기 같아 두려웠거든요. 외로움이 삶을 파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더 막막한 노후를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덕수 씨는 서울 변두리에 오래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덕수 씨는 생활비가 없어 늘 허덕였어요. 집을 팔면 갈 곳이 마땅치 않았고 대출을 내자니 겁이 났습니다. 결국 집이라는 자산에 묶여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은 한 푼도 없었어요. 내가 집을 가진 건지 집이 나를 가둔 건지 모르겠다. 덕수 씨는 혼잣말을 하며 텅 빈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이 5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연금은 부족하고 재취업은 막히고 건강은 무너지고 관계는 끊기고 집은 있으나 현금은 없고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온 노후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특별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임에 나가면 친척들 사이에서도 동네 슈퍼 앞에서도 똑같은 하소연이 들려와요. 살아온 세월은 길었는데 준비된 노후는 없더라.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야기 직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스스로 겪고 계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세대의 진짜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 있을 겁니다. 성호 씨가 겪는 연금 부족 문제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월 1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생활비와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데 연금은 제자리 걸음이죠. 그러니 평생 일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세대는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 잡기 전에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야 연금이 도입됐는데 그때 30대, 40대였던 사람들은 가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시절에는 연금 없어도 자식이 모실 거야라는 믿음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자식 세대도 자기 삶 꾸리기가 벅찹니다. 집값은 치솟고 취업은 어려워지고 맞벌이를 해도 아이 키우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정희 씨처럼 재취업의 벽을 느끼는 이들도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후 구직자의 70% 이상이 나이 때문에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년이 오면 은퇴하고 연금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회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면접에서 나이 때문에 탈락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해도 젊은 사람들과 경쟁이 어렵습니다. 컴퓨터 할 줄 아세요? 스마트폰은 익숙하신가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정희 씨는 움츠러듭니다. 배우려는 마음은 있는데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고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앉기엔 자존심도 상합니다. 결국 남는 일자리는 저임금, 단기 노동뿐입니다.
자존심은 상하고 몸은 더 고달파집니다. 한때 부하 직원들을 이끌던 사람이 이제는 젊은 아르바이트생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하는 현실이 된 겁니다. 건강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8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병들이죠. 여기에 큰 병이 겹치면 의료비는 순식간에 수백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병철 씨가 겪은 상황은 남일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보험이 있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닥쳐보면 자기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나 약도 많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빚을 내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라고들 합니다. 문제는 그 당연한 것을 감당할 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일도 못하고 일을 못하면 수입이 끊기고 수입이 끊기면 치료도 어렵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자 씨 같은 고독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000년 54만 가구에서 최근에는 2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건 옛말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픈 날엔 서로 챙겨주고 손자 손녀 키우는 재미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자식 세대도 먹고 살기 힘들어 부모를 챙기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이웃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 덕수 씨의 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집 한 채 가진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비는 없어 끼니를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을 팔자니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려면 보증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있지만 까다롭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자산은 있는데 손에 잡히는 돈이 없어 답답한 현실에 갇히게 됩니다. 이 5가지 문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연금이 부족하면 다시 일을 나가야 하고 일자리가 없으면 생활비가 모자랍니다. 생활비를 채우려 무리하다가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관계가 끊기고 결국 고독 속에 갇히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집이라는 굴레에 묶여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우린 왜 이렇게 된 걸까? 저도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젊을 때는 나이 들면 다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 세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노후 안전망은 부족했고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빨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젊을 때 이만큼 일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불안할까? 하고요. 우리 세대의 문제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숙제입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인정하고 각자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호 씨와 정희 씨, 병철 씨, 영자 씨, 덕수 씨의 모습이 곧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호 씨는 어느 날 통장 잔고를 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잔고에는 12만 원이 찍혀 있었지요. 다음 연금이 나오려면 아직 보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가스요금 고지서와 약국 영수증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정말 끝인가 보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며 버텨왔는데 결국 아내에게 라면만 내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가슴속에서는 말이 차올랐지만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희 씨는 마트 계산대에 서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님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젊은 매니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 되겠으면 그만두셔야죠.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러움과 굴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후배들을 이끌던 자신이 이제는 아들뻘 되는 매니저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초라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굽은 등, 성성한 머리칼, 깊어진 주름.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병철 씨는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심장 판막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고 회복 기간도 길 겁니다. 아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병철 씨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구나. 이 나이에 수술을 해서 뭐 하나 얼마나 더 살겠다고. 병원 복도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끝없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몸이 무너지자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려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보, 차라리 수술하지 말까? 우리 나이에 빚까지 지고 살 순 없잖아. 그 말을 내뱉는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영자 씨의 집은 늘 고요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릴 뿐 찾아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현관문을 열어둔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혹시 누군가 말을 걸어줄까 싶어서였지요. 하지만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몇 포기와 우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야 했지만 혼자 장 보고 혼자 밥 차려 먹을 생각을 하니 더 서글펐습니다. 예전엔 가족 6명 밥상을 차리던 자신이 이제는 혼자 밥조차 차리기 싫어진 겁니다. 이렇게 남겨진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덕수 씨는 동네 슈퍼에서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형님, 집값 많이 올랐다면서요? 부자 되셨겠네. 덕수 씨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는 없으니 가진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이 집이 날 살린 건지 날 가둔 건지 모르겠다. 며칠 전에는 이웃이 말했습니다. 집 팔고 작은 데로 이사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비용, 새집 보증금, 매달 나갈 월세까지 따져보면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이 5사람의 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한 줄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무력감이었습니다. 연금은 부족하고 일은 버겁고 건강은 무너지고 가족은 멀어지고 집은 짐이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기대고 싶지만 기댈 언덕이 없었습니다. 이 절망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자괴감, 이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존엄이 무너지면 숨쉬는 것조차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망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 작은 불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어느 날 TV 뉴스를 보다가 고향 마을 잔치 장면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웃들이 함께 밥을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젊은 시절 고향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름이면 함께 수박을 쪼개 먹고 가을이면 김장을 나누던 시절. 그때는 가진 건 없어도 마음은 따뜻했는데 정희 씨는 쉬는 시간 마트 창문 너머로 뛰노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렇게 활기찼고 아이와 함께 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잠시 마음을 덮였습니다. 내게도 좋은 날이 있었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병철 씨는 대기실에서 우연히 만난 환자와 말을 나눴습니다. 저도 수술비가 고민이에요. 그래도 살아야죠. 우리 나이에도 길은 있겠죠. 그 한마디에 병철 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영자 씨는 창밖을 보다가 건너편 베란다의 작은 화분을 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꿋꿋이 서 있는 모습이 괜히 위로가 됐습니다. 저 꽃도 혼자 피어 있네. 그래도 예쁘게 피어 있잖아. 덕수 씨는 밤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신 여러분, 그 자체로 대단한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하루를 견디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절망은 깊었지만 그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마음 한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꺼지지 않은 작은 불빛처럼 언젠가 다시 살아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어느 날 동네 슈퍼 앞에서 우연히 옛 직장 후배를 만났습니다. 후배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호 형님, 오랜만이에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회사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요즘 젊은 직원들이 기계는 잘 다루는데 현장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형님처럼 오래 계셨던 분이 가끔 와서 조언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나와주시면 됩니다. 성호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도움이 되겠나? 이제 늙었는데. 형님이 가진 30년 경험은 큰 자산이에요.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기 어려운 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월 6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성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연금 90만 원에 60만 원이 더해지면 150만 원이 되는 셈이었지요. 돈보다도 자신이 쌓아온 지식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하자 아내도 활짝 웃었습니다. 여보,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었어. 그날 성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시간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생각보다 많았구나. 정희 씨는 마트에서 일하다가 손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요즘 복지관에서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컴퓨터도 배우고 요리도 하고 글쓰기 수업도 있거든요. 한번 와보세요. 정희 씨는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냐 싶었던 거지요. 하지만 매니저의 차가운 말투와 아픈 다리가 떠올라 뭐든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또래들과 함께 배우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놀라운 건 거기 모인 사람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 건강, 외로움하지만 함께 배우고 웃으니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배움과 만남이 삶을 채워주는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나도 아직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병철 씨는 병원비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었지만 수술 전날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이번 수술은 고액 의료비 지원 제도가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 덕분에 실제 부담이 많이 줄어요. 월 소득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제도가 있었나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65세 이상은 의료비 지원 혜택이 다양합니다. 병원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 순간 병철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몰라서 못 쓰던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1,000만 원이던 수술비가 200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아직 길이 있었네.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었어. 절망 속에서도 사회의 안전망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사실이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는 어느 날 경로당 앞을 지나가다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에서는 또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였거든요.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들여놓자 낯선 얼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같이 불러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여긴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 순간 영자 씨 가슴이 오랜만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눈물 흘리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박수를 치며 노래하는 동안 고독은 잠시 잊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경로당 회장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영자 씨, 내일 또 오세요. 목요일마다 모임 있어요. 혼자 계시지 말고 같이 지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영자 씨 마음에 불이 켜졌습니다. 덕수 씨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은행에 갔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복잡한 금융상품 설명을 들으며 혹시 속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요. 그런데 상담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평생 사시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요. 그럼 자식들한테 집을 물려줄 수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남은 지분을 상속할 수도 있고 중도의 상환해서 되찾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정부 보증제도라 안전합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자식들과 상의 끝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편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집보다 아버지 건강이 먼저죠. 몇 달 뒤 매달 80만 원이 생활비로 들어오자 덕수 씨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이 집이 나를 묶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구나. 덕수 씨는 혼잣말하며 웃었습니다. 앞서 보신 5사람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손 놓고 있을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돈 관리와 현금 흐름 만들기입니다. 생활비가 돌지 않으면 막막해지거든요. 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성우 씨처럼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집만 있고 현금이 없으면 금세 하우스 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돈이 들어오는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 한 칸을 세놓거나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알아보거나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보는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이용자의 10명 중 9명이 생활이 훨씬 나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덕수 씨처럼 집에 그대로 살면서도 매달 용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이런 생각은 접어두세요. 아파트 경비, 관리사무소, 마트나 편의점 일자리도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또래만 뽑는 자리도 제법 생겼습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계부 정리예요.
통장 내역을 뽑아나가는 돈을 적어보세요. 내가 이런데 돈을 쓰고 있었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커피값만 해도 하루 3,000원이면 한 달 9만 원입니다. 안 쓰는 부가 서비스 정리하면 2, 3만 원은 금방 아껴집니다. 보지 않는 구독 서비스 끊으면 또 몇만 원이 남습니다. 저도 직접 해봤는데 한 달에 20만 원 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 루틴 만들기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몸이 먼저입니다. 병철 씨 보셨죠?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정기검진 챙기기, 골고루 먹기. 이 세 가지만 해도 큰 차이가 난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매일 30분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30% 낮다고 합니다. 걷는 건 돈도 안 듭니다. 집 앞만 빙빙 돌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TV 켜기 전에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가보는 겁니다. 오늘은 편의점까지만 가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처음엔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20분, 30분으로 늘어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병원비 수백만 원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만들기입니다. 영자 씨 기억하시죠? 고독이 우리 세대에겐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웃에게 안부 묻고 친구들과 만나고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노후 대비입니다. 정희 씨가 복지관에서 다시 웃음을 찾은 것도 그 덕분이었죠.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래 연락 안 한 친구에게 전화해보기. 동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 가보기. 처음엔 쑥스럽겠지만 그 작은 용기가 나를 외로움에서 꺼내줍니다. 요즘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합니다. 컴퓨터, 요리, 글쓰기, 노래. 배우는 재미도 있고 사람을 만날 기회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면 많은 이들이 반겨준다는 겁니다. 덕수 씨가 주택연금 얘기를 자식들에게 꺼냈을 때도 그랬습니다. 혼자 끙끙 앓을 땐 부담만 될까 걱정했는데 막상 얘기해보니 자식들이 오히려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하면서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먼저 말 걸고 손 내밀면 의외로 많은 이들이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진짜 노후가 지켜집니다. 돈만 있으면 병원에서 혼자 외롭게 누울 수 있고 건강만 챙기면 생활비 때문에 고생할 수 있어요. 결국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주는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딱 세 가지만 해보세요. 통장 내역 정리하기, 운동화 신고 10분 걷기, 그리고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게 바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10분 걸었다면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가계부 정리일까요? 산책일까요? 아니면 사람들과의 만남일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서로 응원하며 함께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노후의 현실, 참 답답고 힘들었습니다. 연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나이 들어 다시 일하려 해도 문턱은 높았습니다. 건강은 언제 무너질지 몰랐고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 오히려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은 생활비가 돌게 하는 힘입니다. 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고 나가는 돈을 줄여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건강은 몸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골고루 먹고 정기검진을 챙기면서 병원비도 줄이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마음을 살려주는 버팀목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네 모임 같은 연결이 외로움을 막고 존엄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통장 내역을 정리해보기, 집 앞에서 10분만 걸어보기, 오래 연락 안 한 친구에게 전화 걸어보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바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정희 씨가 복지관 문을 열었듯 우리도 한 발만 내디디면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며 많이 느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우리에게는 젊은 세대가 가지지 못한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더 똑똑한 선택을 하고 더 진짜 배기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병철 씨가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하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야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준비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영자 씨가 경로당에서 웃음을 되찾았던 것처럼 덕수 씨가 주택연금으로 평안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변화로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는 어쩔 수 없이 오지만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가 정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노후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선택, 뭔가 시작해보자는 선택. 그 선택이 벌써 내일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노후 준비는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내 옆 사람이 안전해야 나도 안전하고 내 친구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돈 문제인가요? 건강인가요? 아니면 외로움인가요? 저는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돈 문제도 함께 머리 맞대고 풀 수 있고 건강 문제도 서로 도우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허전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 준비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는 막막해도 함께라면 해낼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 덕분에 더 알찬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 걸음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